북한에 국회가 있나? 되게 똑똑한 분들만 가는 것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국회는 이기려고 만들어진 정당들이 아닌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지 난 모르겠네. 반대로는 북한은 너무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분들 참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치에 네. 관심 있습니까? 근데 나도 갔었어. 되게 최고인민회의요? 어디요? 어디 가셨다는 아니,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내가 통일공론장 피스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조경일입니다. 이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하게 필요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남북 간의 국회 회담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나 협정 같은 데서 이렇게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또 남북 국회 간의 통합이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또 대표자는 또 어떻게 뽑을 것인지 다양하게 또 종합적인 이런 비교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단순히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실제로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남북 간의 국회를 간단히 비교해보고 또 남북 간의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프닝 너무 길어가지고 네. 언제 소개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양강도 해선시에서 왔고요. 네. 감자 많이 먹다가 왔습니다. 이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 아고라 팀의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스 아고라와 함께 하고 있지만 본업은 문화기획자이자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스아고라랑 함께하고 있는 유태림입니다. 저는 북한 공부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딱히 소개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남북한의 국회를 한번 비교해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남북 국회 회담이 어떻게 있었는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1985년 4월 9일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국의 국회의장 이재형과 민정당, 당시 신민당, 또 국민당 등 3당 대표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북한 국회 차원의 회담 개최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예비 접촉이 2번 있었고 또 준비 접촉이 10번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견해 차이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북한에 남북 국회 회담을 또 제안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별로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북한에 국회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우리 류태림 씨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둘 다 그 헌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조금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이런 최고인민회의 같은 기구가 최고 주권기구로서도 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법권,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의 좀 기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요. 그 남한의 국회는 정원이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내에는 5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 300석 중 47석은 비례대표이고요.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남한보다 무려 2배 이상 의석수가 많습니다. 687석이고요. 그리고 총 4개의 원내 정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이나 정원이나 아니면 원내 구성까지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정철 씨는 북한에서 알고 계셨어요? 국회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기관인지는 알고 있었죠. 되게 힘이 센 기관. 북한에서 되게 잘 살고 토대가 좋고 되게 똑똑한 분들만 가는 것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죠.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지만 저는
뭐 고귀하신 분들이 아, 뭐 맨날 TV에 나오고 그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야 최고인민회의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최고인민회의 네. 그게 방송으로 나오면 거기서 이제 그 고귀하신 분들께서 네. 뭘 하는지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지키고 꼭 이걸 실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은 안 하나요? 어떻죠? 많이 하죠. 많이 하긴 하나요? 해. 네, 거기서 일단 북한이 매년마다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거기서 뭐 예산이나 뭐 그해 그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걸 얘기하면은 저희는 그냥 따라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네. 국민이 따라야 된다. 그렇죠. 네. 예.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네. 뭐 그런 거죠. 예. 반대네, 약간 남한과. 근데 다만 이제 저희는 또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행정부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조금 반대를 하면 그게 또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없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저희는 따라야 하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면 국민들이 과연 잘 될까? 네. 너희 또 뻥치지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일을 잘 못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 소환도 추진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가영 씨는 그 국회 하면은 보통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국회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아니, 어릴 때부터 항상 TV로 보는 또 뉴스로 신문으로 접하는 모든 건 항상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겨야 된다라는. 근데 국회는 이기려고 만들어진 정당들이 아닌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지 난 모르겠네. 반대로는 북한은 너무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어, 가장 잘 대표하고 있어 이렇게 네. 건강하게. 그렇죠. 남과 북의 그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남한은 너무 많이 싸우고 북한은 안 싸우고 모두 다 이제 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으니까.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태림 씨는 국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나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있는 분들 참 존경하고 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치에 네. 관심 있습니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니 너무 고상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예. 네. 그럼 혹시 또 다들 국회에 대한 뭐 경험이 있으세요? 국회는 뭐 가보셨나요? 저는 일단 몇 번은 가봤습니다. 그게 어떤 무슨 포럼이나 모임이 있어가지고 국회에 몇 번 봤었는데 갈 때마다 국회의원분들 안 보였어요.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고요? 이분들 어디 가 계실까? 어디 간 거야? 지역구에 가 계신가? 또 뭐 국회의원들이 또 워낙 바쁜 직업이기도 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가서 얼굴을 비침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해서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실에서 한번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국회요? 네, 미국 국회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한국 국회랑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뭐 의원회관 같은 데 들어가서 누구 만나려고 하면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회의를 참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서큐리티 체크, 뭐 보안 체크 정도만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그거 보면서 되게 미국이 열려 있구나. 오히려 저희가 대의민주제고 이렇게 뽑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편할 때 보지 못할까? 왜 신분증을 들고 가야 되면 이 사람들이랑 예약을 잡아야 될까? 그냥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원에서 일할 때도 정말 관련 없는 예약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 워크인 해가지고 뭔가 의제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종이도 주고 가고 했거든요. 나를 대표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한국 국회는
방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더 합니다. 북한은 엄청 닫혀 있습니다. 확실히 정반대네요. 저같이 양강도 출신은 뭐 최고인민회의 한번 가려고 하면은 지금 한 번은 못 갔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일단 태도가 좋아야 되고 최소한 평양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권력이 있다거나. 분명 그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도 선거위에서 뽑혀가지고 뭐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열려 있지 않아요. 최고인민회의 가고 싶어도 네.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양강도를 벗어나 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 살 때 평양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유는? 이유는 제가 이게 참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네. 태도라고 하면 토대. 네. 토대? 토대란 무엇일까? 신분제 같은 건데 북한에서 뭐 북한 체제와 가까이 있으면 신분이 좀 높은 거고 토대가 좋다 하는 거고 저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농사 짓거나 이렇게 살면은 그냥 평범한 주민이다. 그러면은 최고인민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참 북한에서 상상하기 힘든 거죠. 인민회의? 아까 네. 그 참석을 근데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근데 거기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신기했는데 나는 아예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어떤 그런 건물에. 갈 수 있나요? 못 갈걸요 아마? 그 일반 주민들한테는 네. 근데 나도 갔었어. 되게 최고인민회예요? 어디요?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혹시 북에서 왔냐는 말 진짜 많이 들어. 내가 말을 좀 세게 한대. 근데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뭔가 할 말을 좀 약간 다 하는 스타일이고 말도 세고. 근데 내가 어릴 때 웅변 대회 선수였거든. 내가 먼저 이런 남북한 관련된 뭔가 이제 이런 기획 회의를 갔을 때 어른들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 아, 혹시 가영 대표 혹시 북에서 왔나?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야. 내가 대체 왜 그렇게 보실까 했는데 뭔가 세대. 이해돼요. 아 왜? 이 이미지가 북한 가수 이미지예요. 북한 가수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선전 그 음악을 음악 정치에 동원되는 가수들 있잖아요. 아 동원되는 최근엔 가수. 그 정홍란? 정홍란. 네네 맞아요. 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실제 가수 맞잖아요. 내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 네. 나 정식으로 뭔가 활동하진 않아. 쑥스러워서. 아, 그치만 쑥스러워서요? 어. 아. 아무튼 그래서 나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굳이 국회 관련된 봉사활동만 했어. 그거 대학생들 봉사활동 중에 그게 있잖아. 그 국회 가서 그 이제 국회의원들만 회의하는데 뒤에 앉아서 약간 프레스처럼 뭔가 정리하고 뭔가 체크를 하는 거야. 이들이 정말 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감시하는 거지. 그래 의정 그런 감시, 거. 의정 맞다. 활동 감시. 그거 있어. 예. 했었어요. 좋죠. 북한에서는 뭐 못하는 거지. 절대 없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남과 북의 국회를 비교해 보면 같은 점도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는 뭐 우리가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4년 뒤에는 투표할 때 반대표를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대표성 같은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성에 대해서 한번 태림 씨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대표성이요. 한국 국회가 예.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대표성이요. 아 이거는 평가는 아닌데. 아,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당을 보통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당에 대한 대표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인물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공천권 같은 게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뭐 투표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되시기보다는 조금 뭐 불투명한 과정들로 인해서 선정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근데 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국민 공천제 해가지고 뭐 국민 투표도 받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중심의 대표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성 하면은 가장 뭐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국회는 좀 색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 뭐 저희 태영호 선생님이나 지성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됐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되게
흥미롭게 많이 봤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호 의원이 비례대표이신데 글쎄요,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니면 뭐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차치하고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의 그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거고 그래서 북한에 비교한다면 사실 이게 한국은 뭐 지역주의든 뭐든 간에 싸워서 내가 당신들을 대표할 테니 뽑아주시오 하면은 그게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뽑히면은 또 그분들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다. 하지만 또 선거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응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면 국회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 저희가 대표성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 한국의 국회의원 제도와 또 북한의 국회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좀 대표성인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또 뭐 다양한 출신이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노동권에 있는 분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니까 뭐 북에서 온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현재 2명이나 있고 지난 19대 국회 때 이미 1명 또 있었고 그래서 적게나마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대표성 보장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언젠가 뭐 남과 북이 뭐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